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경계감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그래도 조금은 키워가면서 마감했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투자 전략 알차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22개월 만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종목 여전히 손실 중이다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의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반도체와 의료용 로봇 그리고 철강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인텔의 인수설 솔솔 돌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에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렸는데요. 제주 반도체가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인텍플러스 등 두 자릿수대 급등 나왔습니다. 인텔이 묻은 반도체 종목이라면 오늘 급등하는 시세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인 흐름 더 나올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고영 테크놀로지가 뇌수술 로봇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꽉 채워서 마감했고요. 관련된 모멘텀 큐렉소도 받아갔습니다. 척추 수술 관련된 로봇 기업이죠. 13% 급등했고요. 복각경 수술 관련해서는 미래컴퍼니가 오늘 4% 넘는 시세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화학주들도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첫날에 100개의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정 있죠.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피팅 밸브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휴스틸이 오늘 6% 급등, 세아제강도 5.94%, 화성 밸브까지 오늘 8%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진만 대표 그리고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인텔의 인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은 일제히 부진했지만 인텔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급등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트위터 인수설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렇게 인텔 인수설까지 돌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텔에 관심을 있다. 먼저 일부 이제 외신계 기사에서 이제 인텔이 매각 대상으로 나왔고 미스테리한 이제 인물이 매각을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 두 가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두 가지 인수설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틱톡과 그다음에 인텔 두 가지 인수설이 나왔는데 일단은 먼저 틱톡 인수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일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인텔 인수설이 나와서 아마 오늘 장이 열렸으면은 테슬라는 아마 급락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 트위터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외부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인텔을 인수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 인텔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팩트 여부보다는 아마의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실적 발표 2주 전부터 자사주 매입이 좀 금지가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좀 낭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젠스랑 CEO의
불참 선언도 이슈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슈와 썰이 난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텔이 매각이 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테슬라가 가져가기에는 인텔의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무리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슈 정도로만 체크해 보시면 좋고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독으로 인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인수 자금을 좀 모아서 인수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에서 일부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인텔의 협력사들이 급등을 한 이유는 인텔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기술력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머스크가 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트위터에서 X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좀 이제 고비를 넘어가고 영업이익 흑자가 다 나온 부분처럼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 테마성 이슈로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한두 번 정도 이슈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인텔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면 아마 뭐 한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의 뉴스가 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전에 트위터 인수를 할 때는 바로바로 즉각 SNS에 뭘 올리면서 좀 관심을 좀 끌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걸 보니 아마 실체는 그렇게 인수하기는 좀 과하다. 그런 이제 이슈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오늘 제주 반도체, 인텍플러스, 네오셈 등 인텔이 묻었다 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인텔 매수뿐만 아니라 지금 틱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출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추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뉴스에 대표님? 팔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미국 내에서의 안보 문제 때문에 이거를 매각하지 않는 이제 틱톡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뭐 유튜버라고 하지만 뭐 미스터 비스트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서 1위죠. 이 사람도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SNS 시장을 이제 시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자본 수익에 대비를 했을 때 안보적인 문제를 더 강화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로 좀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매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매각 대금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사업자 지정들 위치 선정 이런 것들까지 꽤 오랫동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슈가 좀 뜨거워졌을 때 뜨거운 감자가 됐을 때 빨리 넘겨줘야지 아마 투자자분들이 조금 손실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한 2달 전쯤, 한 달 반에서 2달 전쯤에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TSMC가 이제 거론이 계속 많이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8나노 이하급 HBM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가 당선됐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 날 바로 발표가 됐어요. 그로부터 나왔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물량에 대해서 과연 시장을 지금 판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실적 부진했던 인텔인데 실질적으로 수출 자체도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이제 빅테크의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던 인텔도 위태롭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매각 추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인이 미국의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개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슈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관련돼서 거론됐던 많은 주식들이 수급을 현황을 보시면은 외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매도를 더 공격적으로 했죠. 이 말은 일단 썰은 돌았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뜨거운 감자가 됐으니 일단은 조금 식을 때까지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뉴스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인텔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의료용 로봇 관련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이 쏘아올린 공입니다. 과연 이제 상승세가 시작할지 김진만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영의 시가총액이 한 8,300억 원 정도로 끝이 났는데 결국엔 상한가를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어요. 주가는 좀 바닥권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 FDA 호재로 주가 상승 탄력을 더욱더 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금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로봇 보시게 되면 세부로 이제 옵티머스를 필두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차적으로 시세를 분출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휴머노이드 쪽
밸류 체인이 우선적으로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서 조금 꿈틀꿈틀했습니다만 뭔가 추가적인 재료가 부족했었던 부분들, 삼성 보핏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부족한 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상단부에서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고영의 FDA 승인으로 인해서 아마 매출의 영업이익이 아마 급등하는 그런 급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미래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엄청 클래스가 높은 승인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FDA 시장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호적인 외부 섹터 환경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섹터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슷한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먼저 이제 고영이 승인 관련된 이슈로 스타트를 먼저 끊었고 비슷하게 의료 로봇을 하는 뭐 큐렉소 같은 이제 종목들도 이어서 추가 시세를 분출하는 걸 보아하니 아마 이런 불이 당분간 한 2, 3일 정도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보고 혹여나 빠진다 하더라도 하단부에서 적정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할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저는 고영과 그다음에 큐렉소,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까지 세 종목을 좀 그룹 차원 이제 섹터 그룹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다시 수급을 뺏겼고 그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에 고점만 높아지면 되는 게 현재 로봇 섹터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조금 이제 수급의 핑퐁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내일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용 로봇 관련 섹터 안에서 고영과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큐렉소까지 탑픽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도 관련된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의료용 로봇 시장이 좀 캐파가 적은 시장이긴 하잖아요. 관련된 종목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해도 적게인 시점일까요? 뭐 아까 이제 김주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차익 매물만 좀 조심하신다라면은 뭐 지금도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의료 AI도 그렇고 의료용 로봇도 그렇고 사실 왜 국내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눌린 모습 꽤 빨리 벗어나지 못했느냐면은 일단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를 하려면 이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의료 파업이라 하면서 의사들 파업하고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 제품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이거를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보더라도 수출을 인가를 한다? FDA도 당연히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이 좋은 이슈가 나온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실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너희 나라 봐라. 너희 나라 이거 로봇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 왜 가져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을 봤을 때 물론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현장들이 좀 겹치는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큐렉소나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조정 시의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은 사실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 AI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뭐 루닛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로봇이 좀 강세되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주들도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 계속적인 관심 가져봐야 한다. 조정시 매수의 관점 말씀 주셨고요. 루닛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포트에 넣어둬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철강과 화학 관련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저점 매수일지 이제 진짜 시작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취임 첫날에 100개의 행정명령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에너지 관련한 행정명령을 기대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 기업들은 좀 어떤 영향 있을까요? 네, 먼저 일단 LNG 선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을 낮춰가지고서 외국에 수출을 조금 많이 하겠다는 가격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꾀하고 그 이후에 또 수출을 많이 해서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수출 국가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뭐 코멘트를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오른 종목들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서 올라왔던 종목들 즉 관광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추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게 됐었는데 오늘 결국 천연가스 가격이 2거래 정도 연속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에너지 명령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들은 안정화되지만 결국에는 시추를 많이 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함으로써 결국에 시추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화학주들이 일부 반등한 부분들은 실제로 기초화학과 그다음에 이제 좀 특수화학 간의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철강주라고 코멘트하기보다는 강관과 그다음에 밸브 쪽으로 해서 아마 추가적인 미국향 있는 기업들이 조금 올랐다라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루 이틀 정도에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트럼프의 진짜 수혜주는 오히려 요 강관 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 드리면서 뭐 넥스트리나 뭐 화성 밸브 일부 테마성 이슈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 미국 LNG 관련돼서 뭐 피팅 밸브를 공급을 하거나 혹은 강관 쪽 수출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아마 수출량이 꽤나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코멘트 드리면서 단발적인 요소로 지켜볼 게 아니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한국가스공사도 비롯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좀 탈출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탈출을 하거나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강관 쪽으로 지켜보시게 되면 조금 더 시세를 분출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피팅과 밸브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오늘 뭐 피팅 밸브, 뭐 철강 업종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약해졌긴 했거든요. 기관 수급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는데 좀 대표님은 이 중에서 좀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현대제철을 많이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업황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저가 철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포스코에서 만들었던 어떤 철강 제품도 그렇고 여러 제품들이 사실은 뭐 국내에서 소비될 제품들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했던 저가 철강 강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수주를 받았을 때도 사실 마진이 높았던 원인이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진이 높았다는 기사들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현대제철의 강점이 뭐냐? 그동안 이제 지난 2024년도에 계속 이제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후퇴하는 와중 속에서도 설비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아예 현대차 라인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현대차 IR에서도 컨퍼런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R&D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자극을 해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또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결을 좀 같이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면은 저는 현대제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철강 섹터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